2025년 6월, 한반도에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인데 새벽마다 반복되는 기이한 꿈, 출근길에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공기, 뉴스에서는 자꾸만 변화라는 단어가 흘러나옵니다.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밤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꿈을 꿨다. 예전엔 생각지도 않던 가족이나 조국이 자꾸 떠오른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전국 심리상담센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이유 없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상담이 이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30년 전 히말라야에서 전해진 108세 고승의 마지막 예언과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을 4년, 한반도의 혼이 깨어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95년 10월, 네팔 히말라야해 파발 4,000m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요한 사찰. 이곳에서 108세 고승 텐진 노르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고승은 갑자기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습니다. 7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좌선을 계속했죠.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스승의 얼굴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새벽, 갑자기 스승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미래를 보았다. 동쪽 바다 너머 작은 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종이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무려 108장에 달하는 예언서를 밤새 완성한 겁니다. 놀라운 건 그가 시간을 거꾸로 써내려갔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까지 마치 미래에서 과거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예언서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용이 잠에서 깨어나는 해, 을 4년. 그 해 여름 첫 달부터 하늘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한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음엔 꿈이 바뀌며 마지막엔 현실이 따라온다. 예언서를 완성한 후 텐진 노르부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한반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그 예언서가 세상에 공개되었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예언, 1997년 IMF, 호랑이의 해에 금의 나라가 무너진다. 백성들이 금반지를 팔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웅크림이다. 시련을 극복한 용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 1997년, 정확히 호랑이 해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 후 한국은 IT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예언서에는 심지어 전자의 바람이 세계를 휩쓸 것이다라는 구절까지 있었어요. 두 번째 예언, 2002년 월드컵. 둥근 공을 차는 놀이에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붉은 악마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 함성이 하늘을 뚫을 것이다. 이때부터 동방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노래와 춤과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멀리 퍼질 것이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와 붉은 악마 열풍, 그리고 그 후 시작된 한류 열풍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언서에는 동방의 노래가 서방의 젊은이들을 사로잡는다는 구절도 있었어요. 세 번째 예언, 2020년 코로나. 보이지 않는 적이 세상을 멈출 것이다. 하지만 동방의 나라가 세계에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의 지혜로운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다.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이방역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된 것까지 정확히 예견한 거죠. 세 번의 예언이 모두 100% 적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예언뿐입니다. 2025년 대각성의 예언, 을 4년 6월. 한반도에 잠든 혼이 깨어난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먼저 꿈이 바뀌고 그 다음 마음이 바뀌며 마지막에는 현실이 바뀔 것이다. 흩어진 민족의 혼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와요. 6월부터 계속 태극기 꿈을 꿔요. 갑자기 한국사가 궁금해져서 책을 샀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대해 자주 생각해요. 한복이 입고 싶어졌어요. 전통음악을 듣고 싶어져요. 조상들이 꿈에 나타나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6월 이후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28% 급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빈도도 35% 늘었고요.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무려 42%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꿈의 변화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이 비슷한 꿈을 꾸고 있어요. 한반도가 빛으로 둘러싸이는 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꿈,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서울대 심리학과 김 교수는 이런 집단적 꿈 현상은 매우 드물다며 사회 전체의 무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35세 회사원 김모 씨는 6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한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주말마다 박물관 가고 역사책 읽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똑같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28세 간호사 박모 씨도 요즘 한복이 입고 싶어져요. 전통차도 마시고 싶고 친구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대구의 42세 주부 이모 씨는 6월부터 매일 밤 같은 꿈을 꿔요. 한반도 전체가 따뜻한 빛으로 감싸이는 꿈이요. 너무 생생해서 깰 때마다 울컥해요. 그리고 꿈에서 누군가가 때가 왔다고 말해요 라고 했습니다. 광주의 50세 교사 정모 씨는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보이고 전통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30년 교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재미교포 최모 씨는 30년 미국 살았는데 6월부터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져요. 매일 한국 뉴스만 찾아봐요. 한국 음식만 먹고 싶고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져요 라고 했습니다. 제중동포 정모 씨도 중국에서 30년 살았는데 요즘 한국 음식만 먹고 싶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이들도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한글학교 교장은 6월 이후 성인 한글반 등록이 200% 늘었다며 2-3세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다. 부모들도 놀라워해요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한인회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매주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토론토, 시드니, 런던, 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텐진 노르부는 이런 현상을 혼의 귀향이라고 불렀습니다. 흩어진 영혼들이 하나로 모이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혹시 여러분도 6월 이후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변화는 개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주요 외신들이 최근 한국 관련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제나 문화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철학, 한국의 정신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이요. CNN은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3부작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BBC는 동아시아의 지혜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을 메인으로 다뤘고요.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DNA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형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장기 연재를 시작했고, 가디언은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를 실었어요. 이런 변화를 텐진 노르부는 3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서쪽 큰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이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힘이 아닌 마음의 힘을 보고 놀랄 것이다. 물질의 풍요보다 정신의 풍요를 찾게 될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학 강좌 개설이 급증하고 있어요. 하버드의 한 교수는 학생들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며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계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며 한국의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개인과 집단,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한국인의 집단 지성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국 모델의 세계적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마련했어요. 텐진 노르부는 이런 변화를 중심의 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힘의 중심에서 마음의 중심으로, 물질의 중심에서 정신의 중심으로 세계의 무게추가 이동할 것이다. 그 새로운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어요. G7 확대 논의에서 한국이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각종 국제 분쟁 중재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들이 줄지어 서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6월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24% 증가했는데, 특히 한국 문화체험 목적 방문이 38% 늘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매니저는 외국 투자자들과 학자들의 미팅이 30% 늘었다며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텐진 노르부는 놀랍게도 개인의 변화까지 예언했거든요. 대각성의 시기에는 개인의 운명도 함께 바뀐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숨겨진 재능이 깨어나고 잊혀진 꿈이 되살아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 상담센터 통계를 보면 6월 이후 인생 방향 상담이 45% 급증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상담이 특히 많다고 해요. 서울의 32세 직장인 김모 씨는 6월부터 갑자기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28세 디자이너 박모 씨도 요즘 자꾸 창작 욕구가 생긴다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음악을 만들고 싶고 이전에는 없던 감정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져요 라고 했습니다. 대구의 45세 주부 이모 씨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졌다며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요고 했습니다. 광주의 55세 회사원 최모 씨는 퇴직 후 뭘 할지 막막했는데 6월부터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졌다며 지금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람찬 기분은 처음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의 38세 영업맨 정모 씨는 평생 숫자만 다뤘는데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졌어요.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주말마다 글쓰기 수업을 들으러 다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텐진 노르부는 영혼의 깨어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재능이 깨어나고 숨겨진 꿈이 기지개를 켤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대각성의 시대가 온다. 더 신기한 건 나이대별로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20에서 30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40-50대는 진짜 자아를 찾고 싶어하며 60대 이상은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해요. 전국 평생교육원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6월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새로운 학습 참여율이 급증했거든요. 특히 자기개발보다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기술 습득보다는 의미 찾기, 성공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인기예요. 서울의 한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6월 이후 수강 신청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영어 회화나 자격증 과정보다 철학, 심리학, 예술 분야 신청이 급증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수양 프로그램도 대기자가 생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문화센터 강사는 요즘 수강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며 단순히 배우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찾으려는 진지함이 느껴진다. 질문의 깊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텐진 노르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의 각성이 모이면 집단의 각성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창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6월 이후 40에서 50대의 창업 신청이 28% 증가했고 성공률도 전년 대비 15% 상승했어요. 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이 두드러져요. 대전의 48세 전직 공무원은 2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친환경 농업 창업을 했다며 6월 어느 날 갑자기 흙을 만지고 싶어졌다. 화학 비료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운 작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52세 전직 교사는 교직을 그만두고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며 돈보다는 보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공개한 내용도 놀라우셨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예언을 마지막까지 남겨뒀습니다. 텐진 노르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2026년 봄, 개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대전환점이 온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적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이 시기를 운명의 갈래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의 새로운 만남의 시기, 인생을 바꿀 결정적 만남이 찾아옵니다. 예언서에는 봄바람과 함께 운명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적혀 있어요. 2026년 6월에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름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숨겨진 문이 활짝 열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운명의 선택 시기, 이때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을 첫 달에 심은 씨앗이 다음 10년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6년 12월에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겨울의 끝에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텐진 노르부는 이런 변화의 전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꿈이 더 생생해지고 직감이 더 정확해지며 우연한 만남이 늘어난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자만이 큰 변화를 준비할 수 있다. 깨어있는 자에게만 기적이 찾아온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평소보다 꿈을 더 많이, 더 생생하게 꾸거나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늘었거나 우연한 만남이나 기회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거나
갑자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생겼거나 예전에 포기했던 꿈이 다시 떠오르거나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2026년 대전환을 위한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각성의 시대에 태어난 자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씨앗이 될 것이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한 자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길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마지막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서울의 남쪽에서 태어나 물가에서 자란 깊은 상처를 가진 자. 그의 왼손에는 별 모양의 흔적이 있고 그는 말보다 침묵을 좋아한다. 2026년 봄,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텐진 노르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적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이 온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텐진 노르부가 제시한 준비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매우 구체적입니다. 첫째, 꿈 일기 쓰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해 보세요. 고승에 따르면 2026년 변화의 힌트가 꿈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물, 빛, 높은 곳이 나오는 꿈은 중요한 신호라고 해요. 둘째, 직감 신호 주목하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우연한 만남에서 인생이 바뀔 기회가 숨어 있어요. 예언서에는 우연은 우주의 계획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학습 시작하기.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지금 시작하세요. 2026년의 기회는 지금 쌓는 역량과 직결됩니다. 특히 창조적 분야나 사람과 관련된 영역이 중요해요. 넷째, 내면의 목소리 듣기.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명상이나 산책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섯째, 관계 정리하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때입니다. 출생 연도별로도 다른 준비법이 있어요. 1980년대생들은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팀을 이끌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키우세요. 2026년에 큰 책임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1990년대생들은 창조적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디자인 등 창작 활동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창조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2000년대생들은 글로벌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외국어, 다문화 이해, 국제적 감각을 기르세요. 여러분이 세계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1970년대생들은 지혜 나누기의 시간입니다.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세요. 멘토링이나 교육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1960년대생들은 새로운 도전의 기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세요. 인생 2막의 주인공이 되세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도 있어요. 휴대폰 시간을 보세요. 분 단위가 홀수로 끝나면 변화가 임박한 신호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새가 보이거나 구름이 특별한 모양이면 좋은 징조예요. 최근 7일 내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갑자기 옛 친구가 연락했다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평소 안 가던 길을 가고 싶어진다면 새로운 기회가 그 길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예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의 42세 회사원 김모 씨는 6월부터 매일 꿈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꿈에서 바닷가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꿈을 꾸었는데 다음 주에 출장 중 부산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분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 매출이 3배 늘었어요. 부산의 35세 디자이너 박모 씨는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어져서 주말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SNS에 올렸더니 해외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왔어요. 지금 뉴욕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대구의 48세 주부 이모 씨는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강의 중에 만난 분이 상담센터 창업을 제안했어요. 지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상담센터가 되었고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광주의 28세 공무원 정모 씨는 직감을 따라 평소 안 가던 카페에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작가님과 함께 책을 쓰게 되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은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전국에서 속속 들려오고 있어요. 예언의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30년 전 한 고승이 히말라야에서 본 미래, 그 예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1997년 IMF, 2002년 월드컵, 2020년 코로나,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각성의 해, 여러분도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현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개인의 운명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운명의 갈래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적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텐진 노르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난 자만이 새 시대를 맞이한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적을 경험한다. 지금이 바로 깨어날 때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최근 느낀 이상한 체험이나 변화가 있으신가요? 어떤 꿈을 꾸셨나요?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나요? 우연한 만남이 있으셨나요? 2026년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의 증언이 모이면 더 큰 그림이 완성될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의 경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대전환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출생연도 별 맞춤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텐진 노르부가 남긴 비밀 메시지 중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